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 마스크와 셀렉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컨트롤을 눌러서 사용하는 거고요. 꼭 기억하실 내용은 이렇게 마스크 펜으로 컨트롤을 눌러서 바뀐 상태에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조각을 해도 보호가 됩니다. 디바이드가 낮아서 좀 잘 안 보이니까요. 취소하고 컨트롤 Z로 취소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높여서 70만 개로 높였습니다. 브러쉬는 클레이 빌드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좀 높여서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은 보호가 되죠. 이게 바로 마스크의 기본 기능입니다. 마스크는 이렇게 또 영역으로도 칠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프리핸드라고 스트로크에 프리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동그라미 좌우 대칭이 켜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칠하는 것들은 뒷면도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만 필요하시다면 뒷면을 지워 주셔야 되는데요. 지브러쉬의 그 반대 기능인 Alt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lt키, 그 다음에 마우스 먼저 떼시면 지워지겠습니다. 영역으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갖고 오면 칠해지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때 반대 기능인 Alt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반전해서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칠하고 반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영역으로 칠하고 이거 반전,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바꾸는 거죠. 마스크의 위치를. 빈 공간을 한번 툭, 빈 공간을 이렇게 한 번씩 툭 칠 때마다 반전이 됩니다. 시메트리를 끄고 이 기능들은 이제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각형을 내리거나 그냥 사각형을 쓰거나 동그라미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커브하고 라쏘라는 그 독특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커브를 선택하고 제가 선을 그으면 어두운 쪽이 마스크가 칠해지는 겁니다. 커브를 쓰실 때 Alt키를 빠르게 2번 누르면 꺾어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반전,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쓰시다가 Alt키를 빠르게 2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쓰시다가 Alt키를 한번, 그 지점에서 꺾이게 됩니다. 물론 선을 그시다가 컨트롤 눌러서 선을 그시다가 스페이스바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타블렛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방향이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러면 마스크 오류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깥쪽으로 꺾을 수 있도록, 아니면 꺾더라도 한 번 정도 안쪽으로 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는 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라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그냥 자유로 곡선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데요. 낫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색깔을 칠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서 휠 오브젝트를 누르면 지금 이 색깔로 완전히 칠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약간 노란색, 오렌지색 부분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로. 그러면 이렇게 칠하는데 어디가 헷갈리시냐면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노란색만 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반전되면서 꼭 그 부분이 안 칠해지는, 다른 부분도 마스크가 씌워지는 것처럼 착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처음에 잘 헷갈려 하시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 칠해지는 부분도 칠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곳만 계속 선을 따라서 칠한 겁니다. 색깔을 돌려서 다시 컬러에서 휠 오브젝트 하면 다시 하얘집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그 평상시 조각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표정을 한번 바꿔볼까요? 마스크를 프리핸드나 다수로 하시면 직접 칠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은 서브틀이 다르기 때문에 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반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을 다 이렇게 칠해 나가는 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비효율적이니까 항상 반전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약간 흐리게 하는 게 좋은데요. 마스크를 흐리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칠해진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치시면 마스크가 흐려집니다. G브러쉬의 반대 기능인 Alt 키를 누르시면 마스크가 진해집니다. 어떤 것을 변형하실 땐 마스크가 흐린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경계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면이 찢어지게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다시 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는 무브 브러쉬 선택하셔서 전체를 약간 환한 얼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위를 내리니까 아래가 좀 딸려오니까 이럴 때는 위에가 마음에 드신다면 위에를 마스크를 칠하고요. 아래를 다시 좀 올려서 이런 표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코도 한번 해볼까요? 반전, 흐리게. 이번엔 기준으로 한번 이용해서 코를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지도 표시, 이 지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를 이동하게 됩니다. 마스크가 없는 부분의 중앙으로. 그래서 그때 방향이나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해제하고요. 많이 들어올려지고 찌그러졌기 때문에 다이나메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시를 수치를 256 엔터. 여기서 이때 노를 눌러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디바이드 단계를 유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깨지네요.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서 이번에 수치를 512 엔터 바꿔서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진 부분을 Shift를 눌러서 약간 부드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입을 한번 마스크 씌워서 더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턱까지 같이요. 반전, 흐리게, 기즈모, 지도 표시, 방향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회전을 시킨 다음 닫고, 여기는 무브로 좀 해야 되겠네요. 모양이 맞지 않으니까요. 예. 스무스로 경계를 약간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예. 위에를 마스크를 좀 씌우고 좀 옆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옆으로 좀 늘린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좀 당기고 싶은데요. 마스크를 컨트롤 눌러서 마스크 위에를 좀 씌우고요. 아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정교하게 칠하시는 게 좋은데요.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좀 많이 깨지네요. 마스크 해제하고 다이나믹시 재실행 컨트롤에서 마스크를 지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뭘 그려주시면 마스크가 지워지듯이 기능은 똑같은데 이번엔 다이나믹시를 제가 적용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마스크가 있을 때 마스크를 해제하는 거, 마스크를 이렇게 있을 때 마스크를 해제하는 게 컨트롤에서 빈 공간에 뭘 그려주시는 건데요.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면 다이나메시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조각을 통해서 오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브러쉬는 조각 전용이기 때문에 기능 수업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각하시는 걸 보시면 조금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술, 처음에 이렇게 조각하실 때는 그 다이나메시를 제가 높이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이나메시를 계속 적용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눈 부분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D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대칭으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 같은 걸 잡으실 때는 좌우 대칭, X키를 눌러서 좌우 대칭을 끄고 작업하시는 게 좋죠. 아직은 초기 부분이라, 처음 부분이라 이렇게 좀 크게 조각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이게 켜져 있어서 약간 그 먹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부분 계속 하면서 다이나메시를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다이나메시를 적용하면서 조각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조각을 할 때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면이 연결돼서 찢어진 부분이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폴리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그룹을 보시면 지금 하나의 그룹인데요. 마스크를 한번 제가 여기 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스크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컨트롤 W 그러면 이 부분이 폴리그룹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나중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셀렉트 메시, 셀렉트 브러쉬를 사용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W를 그냥 누르면 나와 있는 대상은 폴리그룹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무브로 아래를 마스크 좀 씌운 다음에 위에를 좀만 들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들 때는 그 사진 같은 걸 불러와서 놓고 하면 되는데요. 아직 사진 불러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메시를 계속 적용하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설트 메시를 이용해서 인설트를 이용해서 서브 트랙 듀플리케이트 옆에 있는 인설트에서 콘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콘을 불러와서 치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크기를 줄이고 길이를 좀 늘려서 휘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기즈모 커스터마이즈라고 합니다. 기즈모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이런 그 메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가 나왔죠. 이거는 한 번에 익히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씩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린 건 밴드 아치입니다. 밴드 아치를 여시면 그 연두색, 뭐 주황색, 이걸 연두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연두색,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일단 이 연두색과 이 주황색입니다. 연두색을 이용하시면 360도 회전입니다. 회전. 이거는 방향입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즈모 커스터마이즈 요 단추입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밴드 아치부터 누르겠습니다. 밴드 아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방향, 회전의 방향이죠. 방향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네, 방향. 그 다음 이 연두색을 붙잡으시면 그 방향으로 360도 회전입니다. 이렇게요. 방향을 다시 틀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커스터마이즈를 다시 눌러서 기즈모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도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기준모를 움직이시는데요. 요게 지금 짝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이등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 누르면 그 상병이 되는데요. 이 상병이 되면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켜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같이 움직이실 때는 같이 다 움직이실 때는 요거를 상병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찌를 정도로 너무 크게 했네요, 제가. 네. 좀 두껍게 하고 아랫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휴, 너무 크다. 네. 두께를 넓히고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래도 어색하네요, 지금은. 네, 요 정도 해놓겠습니다. 밴드 아치로 약간 너무 휘어졌기 때문에 휜 거를 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였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에다 위치시키시면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 앤 웰더 이 단추를 눌러서 좌우 대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얼굴을 선택해서 스무스를 좀 준 다음에 디바이드를 높이면서 이제 조각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예, 이 정도면 100만 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분들이 또 그 문양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얼굴에 문신 같은 거를.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여러분들이 뭐 좀 그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배우실 알파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문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 문양들을. 반전. 이때는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화면을 불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동작은 이렇습니다. 데포메이션. 이게 1번이고요. 데포메이션은 그 툴 서버툴 밑으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서페이스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트라는 약간 부풀어 올리는 기능이 있고요. 이 인플레이트는 수치로도 가능합니다. 숫자를 3이나 마이너스 3 아니면 이 막대를 이용해서 조절해서 들어올리거나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트를 올리시다가 놓는 순간 지금 제가 만약에 3으로 올렸는데요. 1이나 2로 올린 다음에 손을 놓은 순간 다시 그 자체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직 배우시진 않았지만 알파를 제가 불러와서 한번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기존에 있는 알파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알파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파 중에 알파 33번 화살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반전. 기즈모로 들어올리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포메이션의 인플레이트로 수치로 들어올리신 다음에 마스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걸 잠깐 놓고
이번엔 셀렉트, 아직 조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셀렉트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셀렉트 기능은 컨트롤 누르면 저희가 마스크를 썼는데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점선 사각형으로 된 셀렉트, 보통 일반 하이드라고 하는데요. 숨겨진다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두색이 나오면 그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좌우 대칭이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반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외곽에다 뭘 그려주시면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여러분 뒤에 부분이 안 보이실 거예요. 지브러쉬는 더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 더블을 누르시면 이제 뒷면이 보이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 이 기능은 하단에서 5번째 있고요. 거기 양면 보여주기 더블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브러쉬는 수치가 0일 때 표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러스 100일 때 표면 밖으로 나가는 거, 마이너스 100일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면, 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 양쪽을 모두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의 더블의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포컬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클레이 빌드업을 선택하시면 포컬 시프트가 마이너스 56이 기본 설정입니다. 이때 포컬 시프트를 0으로 하면 튀어 올라오는 게 좀 달라집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 커서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100, 여기는 마이너스 1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컬 시프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러쉬 두 줄이 나오는데 두 줄의 간격이 좀 가깝죠. 이거를 0으로 하면 보통 일반 브러쉬 쓰실 때처럼 간격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제가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지금 플러스 100으로 해도 하나로 합쳐지죠. 이 개념은 이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외벽 빈 공간을 한번 툭 치시면 전체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브러쉬 반대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Alt키죠. Alt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시면 이 부분만 안 보이게 되고요. 반전, 뭘 그려주시면 반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쉬에서는 폴리 그룹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폴리 그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라이스 커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점선 사각형을 누르시면 슬라이스 커브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 커브는 커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폴리 그룹을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놓으시고 슬라이스 커브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를 보시려면 폴리프레임 Shift F를 누르시거나 Shift F를 누른 다음에 라인을 끄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Shift로 이렇게 그시면 어두워진 부분이 면이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그 셀렉트 모드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폴리 그룹 나눠주는 것을 말씀드렸냐면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 모드, 제가 원하는 폴리 그룹을 툭 치시면 그 폴리 그룹만 보이게 됩니다. 한 번 더 치면 반전되고요.
마지막 걸 치면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툴에서 니큐먼을 불러와서 제가 바로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따로 뺐습니다. 이때 상체를 선택하고 끄면 더블을 켜야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 뒷면 폴리그룹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폴리그룹들이 다 연결된 부분이 없이 지금 몸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을 때 폴리그룹을 나눠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그룹이라고요. 이때 바로 아래에 있는 오토그룹을 1번 오토그룹을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원래 여기 있던 거를 제가 지웠죠. 살짝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눈에서 잠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단추를 누르면 여기 떨어진 부분, 여기 떨어진 부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각자 다른 폴리그룹으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폴리그룹에서 오토그룹.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외벽을 머리 그려주면 이제 몸이 나왔죠. 이것도 오토그룹 누르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그룹이 하나로 되거나 취소하고 컨트롤 W를 눌러도 폴리그룹이 하나로 됩니다. 이렇게 폴리그룹을 나눠서 조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트랙, 저번 시간에 마지 배우셨죠? 이번에 스플릿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이거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브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할 동작은 이렇습니다. 서브틀 1번, 2번 스플릿, 3번 스플릿 히든입니다. 요 단추를 눌러줄 겁니다. 근데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스플릿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분리는 해주겠는데 히든, 숨어 있는 거를 분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얼굴을 클릭하면 얼굴만 남고 나머지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스플릿 히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나머지 이 부분이 이 아래 서브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클릭.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플릿 히든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시 몸을 클릭. 그러면 나머지 팔다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몸을 선택하고 팔 따로 스플릿 히든, 이쪽 팔 따로 스플릿 히든. 이렇게 분리해서 조각을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느냐? 그거는 디바이드 관련해서 면수 조절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드가 보통 100만 개 이상 내는 게 기본입니다. 바디의 경우는 뭐 100만 개나 150만 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얼굴이나 손 같은 경우 아니면 신발, 발 같은 경우는 면수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셨다가 나중에 합치시고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그냥 보여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시프트 셀렉트일 때 원하는 폴리그룹을 누르면 빈 공간을 그려주면 반전, 아니면 누를 때마다 사라지거나 맨 마지막 걸 누르면 다시 나머지가 나온다. 이때 스플릿 히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조각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갖다가 제가 좀 넓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커브가 있고 라쏘가 있습니다. 라쏘를 선택해서 귀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귀 부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끄시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지우도록 하는데요. 반대 기능의 Alt를 누르면 빨간색이 되고 사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때 배우신 대로 폴리그룹에서 오토그룹을 눌러주시면 이 폴리그룹이 바뀌겠죠.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은 색으로 하고 싶다. 컨트롤 W. 폴리그룹이 바뀌었습니다. 폴리그룹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귀를 치면 컨트롤 시프트로 대상을 누르면 그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 대상을 반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무브나 이런 걸로 여기 이제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요. 얼만큼 들어 올릴지 잘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대상을 다 보고하는 게 좋거든요. 마스크를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컨트롤 시프트로 외벽을 툭 치시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요. 마스크 반전. 그래서 귀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메시를 넣을 거니까요. 이 끝에 부분은 다시 라쏘 마스크 씌우고 하는 게 좋겠네요. 취소하고. 자꾸 딸려오니까 이 뒷부분 마스크를 씌워 놓겠습니다. 그 다음 무브로 눈을 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고 다이나메시를 눌러야 되겠죠. 컨트롤에서 마스크를 해제하듯이 하시면 다이나미시가 적용되고요. 조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스무스 주고 귀의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조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귀가 두께가 얇아요. 이렇게 두께가 얇은 부분을 조각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지점을 조각을 하게 되면 브러쉬는 지금 크기가 이만하죠. 여기 아래 보시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이렇게 낭창거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 파거나 하면 또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들어 올려지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에 오토 마스킹에 오늘 마스크를 배우셨으니까 마스크 기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토 마스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브러쉬에 있고요. 1번 브러쉬의 오토 마스킹, 2번 백페이스의 마스크, 뒷면에 마스크를 자동으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조각했을 때 이 뒷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조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커 시프트를 56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딸려오게 됩니다. 딸려오죠. 이상하게 되죠. 조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누르고 조각을 하게 되면 뒷면에 따라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뒷면에는 그대로 있죠. 제가 지금 여기다 조각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게 백페이스 마스크를 칠한다고 해서 100% 보호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당히 브러쉬 사이즈도 조절하셔야만 됩니다. 그 백페이스 마스크를 했다고 해서 왜 보호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크면 보호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딱 기능만 설명하고 끝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각하는 모습 아니면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제가 하시는 거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잠깐 동안 시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수업은 일단 마스크와 셀렉트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이 잡히면 디바이드를 높이시면서 작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바이드, 컨트롤 D로 디바이드를 높였습니다. 컨트롤 D로 디바이드를 높이면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귀걸이 한번 기초적인 연습을 통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이죠. 눈사람 만들기. 인설트에서 링을 불러와서요. 디바이드 좀 높이고요. 기주머로 옮겨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실 때 Shift를 누르면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바로바로 꺾이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 한번 또 해볼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늘 마스크를 배우셨으니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디바이드 레벨을 자꾸 끄라고 나와서 디바이드 레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움직이시면 복사가 되죠. 이렇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복사가 돼서 또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마스크가 씌워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미러 앤 웰드 귀걸이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얼굴을 선택하시면 얼굴에 피부톤을 조금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서페이스, 노이즈 이런 창이 나옵니다. 프레임 모드를 키면 아니면 Alt키를 눌러서 확대하듯이 하면 이렇게 표면에 일정한 노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피부톤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거칠게 할까요? OK를 누르시면 이 피부가 적용되는데요. 아직 미리 보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이 늘어나는 걸 방지해주는 S노멀을 100으로 그래서 어플라이 투 메쉬를 누르면 피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박스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브러쉬에 피부를 제어해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패턴에 라이트 박스 누르시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브러쉬를 쓸 건데요. 1번 패턴. 패턴에 보시면 그 스킨이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들어 올리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표면만 그 피부톤으로 바꿔주는 브러쉬고요. 두 번째 데코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데코에서 제가 뭐 데코 7번이나 2번을 쓰게 되면 또 거친 피부 아니면 파충류의 피부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코는 회전하면서 뭐 케이크 같은 거에 문양을 넣듯이 하는 브러쉬인데요.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패턴, 스킨. 그러면 이런 피부톤, 이건 나중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레드왁스가 제일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레드왁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적용이 되네요. 조심스럽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 피부톤을 입힌 다음에 주름이 가는 부분에다가 미리 조금 넣어본 겁니다. 이번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코 7번 거친 피부의 느낌 적당히 잘 쓰시면 이런 그 오크 괴물 같은 분들한테는 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이 계속 찢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만 쓰시고 나머지는 진짜 대면 스탠다드로 정교하게 조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마무리는 항상 조각입니다, 여러분. D를 눌러서 대면 스탠다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3을 그대로 써서 좀 강하네요. 이렇게 파게 되면 이거는 판하고요. 조각은 판 다음에 물론 이렇게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타점 제일 높은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나 물론 파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또 정교하게 찾아서 해주면 좀 더 정교한 조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중간중간에 그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저장 시간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기본이 한 20분마다 여기 라이트 박스에 보면 퀵 세이브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파란색이 회전하고 있을 때 어떤 동작들을 하게 되시면 지브러시 화면이 하얘지면서 멈추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더 정교하게 조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마스크와 셀렉트 메쉬 기본적인 활용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